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 3 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반도체를 팔았으나 로봇으로 돌아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 그리고 현대차까지 한국이 글로벌 4강 안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휴머노이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 답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휴머노이드 글로벌 4강, 옵티머스, 피규어, 아틀라스, 유니트리,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모터, 센서, 배터리에 한국이 강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휴머노이드부터 풀어볼게요. 휴머노이드란 뭐냐면 사람 모양으로 만든 로봇을 말합니다. 두 다리로 걷고요, 두 팔로 작업하고요, 사람처럼 학습합니다. 근데 왜 사람 모양으로 만들까요? 답은 단순해요. 세상이 이미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계단이요, 문, 의자, 도구 모두 사람 크기와 모양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모양의 로봇이 등장하면 세상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 비싸요. 근데 사람 모양 로봇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환경에 그대로 작동하면 됩니다. 공장도, 사무실도, 가정도 다 그대로 들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휴머노이드는 가장 효율적인 로봇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폭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휴머노이드 시장이 폭증하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글로벌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24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휴머노이드가 사람보다 많아질 거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진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요, 휴머노이드는 그냥 로봇이 아니라 사람 노동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력입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글로벌 4강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번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 3입니다. 키는요 173이고요 무게 56kg, 28개의 자체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시속 8km로 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분기별로 수만 대 이상 양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규어 AI입니다. 자, 키는 168이고요 무게 70kg에 현재 BMW 공장에 실전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양산 1위 도전 중이에요. 세 번째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의 자회사죠. 현대차가 21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휴머노이드 기술력만 본다라고 하면 감히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4번은요, 유니트리입니다. 현재 1만 달러대 보급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키는 130에 무게 35kg예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게 글로벌 4강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4강 중에 한국 연결된 회사가 3군데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한국 부품 들어갑니다. 감속기, 모터, 배터리. 그 다음에요, 피규어 AI에도 한국 부품 들어가요. 감속기, 모터. 현대차 아틀라스는요, 현대차가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니트리 제외하면요, 다 우리나라랑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어요. 자, 쉽게 비유하자면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간 팀 중에 3개 팀이요, 한국 선수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현대차가요 21년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죠. 당시 인수 금액이 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입니다. 휴머노이드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1위예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떤 회사냐면 1992년도에 MIT 출신들이 설립을 했고요, 13년도에 구글이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17년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고요, 21년도에 현대차가 다시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틀라스 CS2026에서 양산형 보셨죠? 전기모터 기반이고요.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사용할 수 있는 필드가 바로 있어요. 어디요?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액추에이터나 배터리 관련된 부품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현대차 공장이 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 인프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의 기술과 현대차의 인프라가 합쳐진 강력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회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4강 중에 3강에 우리나라 회사에 부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품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휴머노이드 한 대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부품 4가지 알려드릴게요.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 연골과 비슷하고요, 지속적으로 교체 수요도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가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모터예요. 이 친구는요,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고요, 정밀 회전을 제외하고 한 대당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부품은요, 원가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로봇의 감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람으로 치면 눈, 귀, 피부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원가의 10에서 또 15%를 차지하는 배터리예요. 이건 로봇의 심장 역할을 하고요, 현재 옵티머스 기준으로 하면요, 하루 8시간 정도 작동하는 2.3kWh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가 다 갖춰져야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이 4가지 부품 모두 한국에 강자가 있습니다. 감속기 강자는요, 글로벌로 따지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있고요, 나부테스코 있어요. 한국에서는 SBB테크와 SPG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요, 일본 대비해서 70-80% 정도의 가격인데 정밀도는요 비슷해요. 모터는요, 글로벌로 따지면 일본에 야스카와와 화닥이 있는데요, 한국엔 사면이 있습니다. 센서는요, 미국과 일본이 기존 강자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자율주행 센서 회사들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배터리는 두말 안 해도 되죠. LG 엔솔, 삼성 SDI, 파나소닉 있는데 이미 2개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4가지가요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한 대당 감속기가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30개에서 4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어깨 관절에 6개, 팔꿈치에 4개, 손목에 6개, 손가락에 10개 이상, 다리 관절에 8개 이상, 발목 관절에 4개 이상 필요해요. 그리고 이 관절마다 감속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보다 소모품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연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골 다르면 교체해야죠. 근데 감속기도 똑같아요. 몇 년 쓰면 교체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팔고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자, 프린터는 한번 팔면 끝인데요, 잉크는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의 강자가 앞으로도 좋다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편에서 8편의 SBB테크와 9편의 SPG를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점유율이 50% 이상이고요, 나부테스코 같은 경우도 20% 이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SBB테크와 SPG가 국산화를 시키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밀도는 비슷한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대당 가격이 7-80% 정도밖에 안 해요. 일본 감속기 평균이 한 개당 100만 원인데요, 우리나라 감속기는 7-8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몇 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최소 30-40개예요. 그러면 30개 잡고요, 70% 싸다, 70% 정도 가격밖에 안 한다. 그럼 30% 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대 만들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 감속기의 점유율이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부분도 저희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3현 있다. 자, 이 친구는요 10편 때 공개를 할 거고요, 센서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LG 엔솔, 삼성 SDI, SK온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리스크도 보셔야 되는데, 우선 대량 양산은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하반기부터 양산되기 시작할 거고요. 실제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27년부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격 경쟁이 장난 아닙니다. 유니트리가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러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감속기 양산 능력이 사실은 아직은 조금 작아요. 캐파가 작다 보니까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대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요 표준이 없어요. 각 회사마다 다른 부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데가 만약에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도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끝났어요. 하지만 시즌3에서 이야기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3편에서는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위가 왜 됐는지, 그리고 휴머노이드보다 협동 로봇이 왜 먼저 시장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협동 로봇의 현재 진짜 위치는 어디인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가 쌓이면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